인천의 문학경기장이다. 이 경기장 뒤편에 우뚝 솟은 문학산. 인천의 역사가 시작된 산이다. 2000여 년 전 이곳 문학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름이 역사에 등장했다. 바로 미추홀이었다. BC 18년 우리가 미추홀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인천 역사의 출발지가 지금 남구 일대가 되고요. 역사를 품은 인천의 옛 이름 미추홀. 20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미추홀이 다시 부활한다. 인천을 대표하는 문학산. 문학산은 오랜 역사의 현장이다. 해발 217m, 높지 않은 산. 곳곳에 산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산성. 매끈한 돌로 쌓아올린 산성. 문학산성은 그 역사가 최소 통일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보수공사하면서 올린 돌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등지는 대가시. 여기는 원형 구간이고요. 요 위가 이제 새로 중간중간에 쌓아올린 돌들입니다. 성벽 하단부는 원래의 성돌. 상단부는 최근의 석재도 함께 사용해서 복원해 두었다. 지금으로서는 뭐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긴 좀 힘듭니다만 저쪽 위쪽에 봉수대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좀 이 아래쪽에 악만당이라는 제사터가 있었고요. 이제 저쪽 뒤쪽으로 그쪽에 이제 그 우물이 비류정이라는 우물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성 정상부에는 동문과 서문 두 개의 문과 봉수대와 우물 등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문학산성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남산 석성으로 불리기도 했던 매우 가파른 지형에 성 안에는 우물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학산을 빙 둘러가며 축성된 문학산성. 그 둘레는 약 570여 미터로 밝혀졌다. 문학산이 역사적으로 주목받는 계기는 삼국사기였다.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역사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백제의 시조는 온조라고 기록했다. 삼국사기는 백제의 시조는 온조가 아니라 비류라는 또 다른 기록도 함께 남기고 있다. 그러나 온조가 시조라고 하더라도 이 오래된 삼국사기 자료에 비류가 미추홀에 와서 자리 잡았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이설, 다른 그 설로서 비류설이 있는 것은 삼국사기 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뭔가 근거가 있다, 버리기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아마 집어넣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추홀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고려시대의 삼국사기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미추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5세기 초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가 바로 그것이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 중에서 미추성이 나온다. 즉, 광개토 대왕이 백제의 여러 성을 정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추성이었다는 기록이다. 아마 미추성이라는 이름이 인천이라고 하면은 미추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추는 무슨 뜻일까? 미추는 고구려 시대에는 매소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들은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추홀의 미, 또 매소홀의 매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미역, 미더덕, 이런 계통이 이제 그건데, 그 다음에 추, 미추홀의 추, 또 소, 매소홀의 소,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 보니까 주로 연결음 내지는 사이시옷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요. 그 다음에 홀입니다. 홀은 뭔가를 찾아보니까 우리 고에 홀, 골, 구루, 이거는 돕, 즉 성을 의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니까 물의 돕,
물의 성, 뭐 그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죠. 근데 이제 국어학자들 중에는 또한 이걸 갖다 미추라는 걸 바탕 이렇게 해서 바탕골이다. 그래서 백제의 그 도읍으로 출발했던 의미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지요. 인천 지명의 변천에 대해서 그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이 삼국사기 지리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요 소성현은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련인데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소홀련을 소성현으로 고쳤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의 인주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인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미추홀을 인천으로 비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 근거는 바로 이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추홀에 대한 최초의 문헌인 삼국사기 이후 세종실록 지리지 등 많은 기록들이 미추홀을 인천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역사서인 동사강목에도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경기지에 수록된 인천읍지는 문학산성이 미추홀의 옛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비류가 정착한 미추홀로 전해져 온 문학산. 과연 비류 세력이 정착할 만한 곳이었을까? 이 바다하고 그 다음에 살만한 이 거주 공간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지금이나 예나 문학산의 뒤쪽에 이 분지형의 이 자락하고 지금 구월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해안의 낮은 구릉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그 갯구랑이 잘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어떤 그 어족자원이나 그 다음에 농경이나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방어나 이런 거에 이쪽 남구와 남동구 지역이 아주 탁월한 조건은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처럼 문학산 주변은 사람 살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비류가 내려온 것은 AD BC 1세기형 정도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어떤 정치 세력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아마 그 비류가 어떤 정치 세력을 성립했다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으로 옮겨져 있는 학익 고인돌. 학익 지성묘는 현재는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 박물관에 이전되어 있지만 본래는 문학산 그 산록에 위치해 있던 이제 그런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비류가 정착하기 훨씬 이전의 유물인 고인돌. 비류 이전 이미 문학산과 그 주변에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지난해 문학산 지표 조사를 실시했다. 아쉽게도 비류 시대와 미추홀을 증명해줄 직접적인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학산과 그 주변에서는 청동기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들 102점의 유물은 역사의 연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류 시대에도 문학산과 그 주변에는 대규모 세력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학산을 중심으로 정착했던 비류. 그렇다면 왜 비류는 이곳을 선택했을까? 인천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한적한 바닷가에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오랜 강한 전승이 남은 것도 인천이 여기 무슨 농경이 그 대규모 농경이 가능한 큰 뜰이나 하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미추홀이 어떤 중요한 정치체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됐던 것은 역시 해양을 통한 어떤 대외적인 교류, 교역 이런 거에 인천이 유리한 고지가 있고 또 수산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문학산성에서 육안으로도 식별되는 곳에 위치한 영종도. 고대 해상 교류의 흔적이 남아있다. 우묵둥에서 특징적인 것은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와 수열이 확인되었는데요. 주거지 내에서 오수전과 철근 동촉 그리고 화분형 토기 등 낭난계 유물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오수전. 바로 중국 한나라 시대에 처음 발행된 동전이었다. 비류가 미추홀을 정착지로 삼은 또 다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땅이 습하고 물이 짠 미추홀. 왜 이런 곳을 선택했을까? 습하고 소금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바다 쪽이고 땅이 습한 곳, 짠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또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통하려고 하는 신라라든가 백제 모두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교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역과 교류의 중심지로서도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삼국시대 내내 삼국 간의 어떤 그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고 대중교통로의 거점으로서도 일정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이곳에서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지금 대형 고분이 이쪽 사령부에서 2기가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주 경기장 자리에서 발견된 대형 분구묘. 분구묘는 청동기 시대부터 축조된 묘제로 삼국시대까지 널리 통용되었다. 즉, 비류 백제 시대에도 존재하던 묘제였던 것이다. 이 분구묘 유적은 비류 백제 시기 인천 지역에 대규모 취락시설과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천의 구월동.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이 지역을 발굴했다. 역시 무덤과 대규모 주거지 유적이 발견되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규모 주거 시설이 발견되었다. 확인된 청동기 시대 주거지 유적만도 40여 군데가 넘었다. 구월동의 토기들도 주목을 끌었다. 이들 유물들 중에는 원삼국시대 유물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있다. 바로 대옹, 큰 항아리가 그것이다. 이 대옹은 비류 시대에도 통용되었을 것이다. 해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다양한 이제 유구와 유물이 좀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시기는 청동기 시대에 집자리가 약 40기가 넘게 출토가 되었고, 삼국시대의 분구묘가 10여 기 이상 출토되어서 이 문학산 일대에서는 가장 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구월동에서는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주거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 이 발굴에도 학계는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의 발굴에서 미추홀의 범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물의 분포로 보아 영종도를 포함하는 꽤 넓은 지역이 미추홀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 문학산 정상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옛날에 식수로 썼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가을이면은 동네 만수무강과 다 행복하라고 제를 지냈습니다. 그거를 일명 안강당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거기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와서 절하고 아이들도 왔고. 그 우물이 비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류가 미추홀을 건국했을 때 있었던 우물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걸 비류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류정에 대한 설화도 있어요. 문학산상에 그 미추홀의 예터가 있다. 비류의 도읍터였다라는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그 전승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동쪽에 동문에 문짝이 그 당시에도 남아 있었다. 그리고 비류의 우물, 비류정이 있는데 그 물이 차고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광개토 대왕비와 삼국사기 기록 이후 미추홀은 인천의 옛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전히 역사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추홀의 생명력은 바로 이곳 문학산에서 비롯되었다. BC 18년 우리가 미추홀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인천 역사의 출발지가 지금 남구 일대가 되고요. 바로 이러한 그 역사의 어떤 그 출발지라는 그런 역사성을 지금 드러내는 하나의 그 뭐랄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옛 인천의 이름이 어떤 미추홀,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따져서 미추홀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는 이 시대 우리 그 인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사는 구민들의 역사 의식을 반영하는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선 21세기의 인천. 그 역사의 출발점은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미추홀이었다. 그리고 2000여 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 미추홀이 부활하고 있다. 역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